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그 국제물류시장 동향을 알려드리는 카고프레스 뉴스브리프 시간입니다. 8월 23일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상해 푸동공항이 그 화물조업사 코로나 검사로 인해서 지난 주말 전격 운영이 중단됐다는 소식과 이로 인해서 푸동공항 화물항공편 지연과 취소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 등 현지에서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그 검사 조치는 그 푸동공항의 그 지상 조업사죠. 램프 핸들러인 샹하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서비스, 약자로 우리가 이제 SIAS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이 업체의 직원들 중 일부가 양성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해당 회사 전 직원에 대해서 검사가 명령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난주 주말을 통해 검사가 이루어졌지만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동안은 이 해당 직원들이 공항 작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고, 그 후폭풍이 이번 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상하이 국제공항 서비스가 푸동공항에 취항 중인 대부분의 외국 항공사의 램프 작업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더욱 심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사실상 항공사 운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국 화물을 싣지 못한 채 항공편이 이륙하거나 지연 운항되는 경우는 일반적이고요. 현지 업체들이 다급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항공사들의 크루징 타임도 하루 정도가 앞당겨졌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공항 모두가 당황하는 분위기예요. 항공사들도 어떻게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항공편의 추가 취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화물이 하약되고 푸동공항에 쌓일 경우 이는 공항 혼잡으로 이어질 것이고 보관 능력 부족으로 인해 운임 인상을 자극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에서 일부 항공사들은 상하이 운항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요. 푸동 최대 화물터미널인 팩틀도 추가 화물 접수를 중단한다는 소문도 시장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그 DB쉔커가 DSV가 DB쉔커를 인수하는 소문에 대해서 현재로서 매각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그 DSV 파나피아는 어질러티를 인수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그 물류기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시장에 계속 돌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DB쉔카라는 것이 일반적인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이 같은 소문이 돌자 DB쉔카 측은 공식적으로 현재 회사를 그 누구에게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DB쉔커가 반응을 보인 것은 최근 DSV 파나피나 관계자가 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DB쉔커의 모기업인 국영 도이치반이 매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애매한 발언을 하면서 일파만파 퍼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이 DB쉔커를 DSV가 인수하는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 다시 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DB쉔커의 매각 부인 성명은 최근 전 직원에 보낸 그 메일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이 메일에서 DB쉔커 측은 DSV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순진하고 일방적인 가설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하면서요. 만일 매각이 진행된다면 이 모든 사안은 DB쉔커 100% 소유주인 도이치반하고 독일 연방정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니땐 굴뚝 같기는 한데 조금 더 두고 볼 일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중부 닝보항 터미널 중단이 일주일이 지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그러자마자 지난 월요일 날 닝보 메이산 터미널 가동이 부분 재개했던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일주일 넘게 폐쇄했던 닝보 저우산 항만 메이산 터미널이 당초 발표와는 달리 부분 개장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해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닝보 항만당국은 최근까지 코로나19의 새로운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이라도 항만터미널 가동을 재개하는 것이 항만 혼잡 완화에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그 운항 재개, 가동 재개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석가들은 그동안 밀린 그 백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메이산 터미널이 정상 가동화될 때까지는 적어도 9월 초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전히 정박 중인 선박은 그 40대가 넘는다고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남아 지역의 국경 간 거래 운송량 그 CBT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뭐 예상했던 이야기는 해요. 현재 그 동남아 국가들 중 메이저 국가라고 하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이 상당수가 락다운에 들어간 상황에서 결국 그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의 혼잡으로 도로 화물, 즉 철도나 도로를 이용한 수요가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 국경 간 그 전자 상거래 수요가 최근에 뭐 호황과 함께 급증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 운송을 통한 이 CBT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현지 소식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철도보다는 트럭 운송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항만 혼잡이 가장 큰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도로 운송을 어떤 대체 운송 수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선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시아 역내 운송에서만큼은 이 국제 장거리 노선의 운송 솔루션으로 이 도로 운송, 이 트럭 운송이 앞으로도 급격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유럽간 철도 수요가 많이 늘죠. 항만 때문에 그렇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크로드를 통한 트럭 운송이 효율적이고, 이에 따라 많은 물류업체들은 컨테이너 운송을 괴롭히는 어떤 지연 또는 공급 부정에 아주 지쳐서 아예 이참에 트럭 운송으로 완전히 운송 수단을 전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HL이 벌써 트럭을 한 400~500대 정도 이 지역에 그 국경 간 운송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단신입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울산항에서 인도네시아 발리파판 지역 정유공장 건설 현장까지 3,920km에 걸친 구간에서 총 3,400톤의 초중량 화물 3개를 포함한 약 25,000 CBM 플랜트 설비 자재를 성공적으로 운송했다고 지난 금요일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3월 고객사인 현대중공업의 위탁을 받아서 인도네시아 국영정유사 페르타미나의 그 발락파판 정유공장 고도화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정유 플랜트 설비 핵심 기자재의 해상 및 현지 내륙 운송을 전담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인도 스파이스제트 소식입니다. 스파이스제트가 오늘 10월 1일부터 그동안 일부 자기들이 운영해왔던 화물 사업 및 물류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를 자회사인 스파이스 엑스프레스로 양도 별도 법인을 통한 화물 사업을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즉 화물에 관련한 이제 스파이스 제트가 직접 나서는 일은 없고 스파이스 익스프레스로 다 넘긴다 이런 얘기겠죠. 이 같은 방식은 이제 슬럼프 방식이라고 한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업 양도하는 방식인데 그동안 스파이스 제트가 갖고 있던 그 화물에 대한 노하우, 상표권,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고객 계약 및 유통망들을 포함해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이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수 소식입니다. JS 월드와이드가 그 그린 캐리어 프레이트 서비스를 인수를 발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어서 DPDHL 그룹도 해상 포워딩인 힐레 브랜드를 15억 유로에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힐레 브랜드는 그 해상화물 프레이트포드 전문 기업인데요. 이 업체가 특히 그 주류 식음료 운송 시장에 탁월한 그 운송 능력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이른바 비위험물 액체 벌크 운송의 전문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DPDHL이 이제 해상 쪽으로까지 해서 별걸 다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라탐항공 그룹이 에어버스사의 최신 항공기
18대의 추가 도입을 결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해당 항공기들은 높은 효율의 A320 네오 기종인데요. 이는 라탐항공이 기존에 계약한 에어버스와의 항공기 42대 주문에 이어서 추가로 24대를 더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남미 최대 항공사인 라탐항공은 총 395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남미 내에서 가장 높은 공급 좌석수와 가장 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항공사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라탐항공이 보유한 항공기는 총 325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